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배우게 될 내용은 조건부 확률입니다. 조건부 확률은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확률에서 좀 유일하게 여러분들이 좀 더 중요시 공부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어려워서라고 하기보다는 내용에 따라서 생각보다 배점이 좋게 나와요. 2점짜리 수준인데 3점으로 나온다, 3점으로 점수가 나온다던가 3점짜리 수준인데 4점으로 나오던가 하는, 그러니까 수험생 입장에서는 거저 점수를 먹을 수가 있는 그런 단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개념 배울 때 한번 잘해두면 그 다음부터는 뭐 크게 문제될 게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조건부 확률은 말 뜻 그대로 조건이 달려 있어요. 조건이. 일단 글이 좀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미리 써놨는데, 일단 이렇습니다. 표본 공간 S의 두 사건 A, B에 대해서 라고 해요. 표본 공간 S라고 하는 건 모든 사건들이 다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모든 경우가 다 있다는 얘기죠. 그 중에서 사건 A가 일어나고 사건 B가 일어나는데요.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조건부 확률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의 조건부 확률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를 그냥 말로만 여러분들이 익힌다라고 하면 생각보다는 받아들이기가 조금 힘들어요. 문제를 봐도 좀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그래서 제가 그 확률에서는 여러분들이 벤 다이어그램 같은 거를 잘 그리는 게 생각보다 좀 도움이 많이 되는데, 표본 공간 S가 있어요. 표본 공간 S가 있고 사건 A가 일어날 거고 사건 B가 일어날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사건 A가 일어났을 때요. 그죠?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이니까 이 부분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냐면 사건 A라고 하는 것 중에서 A 교집합 B, 그러니까 B도 일어날 확률을 구하는 게 조건부 확률이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이런 얘기를 또는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 강의에서 또는이라고 하는 그 개념 강의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반의 학생들이 30명이고 교회를 한 번이라도 가본 학생이 15명, 절에 가본 학생이 8명이야 라고 했을 때, 교회도 갔으면서 절에도 간 학생이라고 하는 게 요 지금 빨간 부분이죠. 그죠? 그거를 이제 그냥 교회 간 학생들 중에서 절에도 가본 사람의 비율을 구하는 게, 그게 이제 조건부 확률이에요. 다시 한 번 더. 교회를 간 학생들 중에서 절에 가본 학생 비율. 그러니까 사건 A가 교회 가는 거, 사건 B가 절에 가는 거니까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조건부 확률은 요게 다예요. 요게 다인데 이게 계속 머릿속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막상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이게 지금 제가 다시 한번 얘기 드릴게요. 교회 간 학생들 중에서 절에 간 학생의 비율, 이걸 구하는 건데, 제가 뭔가 말이 좀 잘못됐나요? 교회 간 학생들 중에서 절에 간 학생들의 비율, 그걸 구하는 건데, 막상 또 문제를 풀게만 놔두면 그냥 전체 학생들 중에서 뭐 교회도 가고 절에 간 학생의 수, 뭐 그런 거에 대한 확률만 구하고 그 조건이 이제 제대로 인식이 안 되더라고요, 학생들이. 그래서 요 조건을 제대로 기억해 두는 게 좋습니다.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가 일어날 확률,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요, P-B바 A라고 읽는데요. P-B바 A, 이게 표현이 되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사건 A가 일어날 때 사건 B도 같이 일어나는 경우. 근데 이제 이게 B가 아닌 이유는 뭐냐면 A가 일어날 때를 기준으로 하고 가고 있으니까, A가 일어날 때가 기준이니까, 그죠?
A가 일어날 때가 기준에서 B가 돼야 되니까 A 교집합 B가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요것만 잘못 보고 넘어가면요, PA분의 PB라고 하는데 서로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를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외워두셔야 돼요. 예, 이거를 다 외워두셔야 돼요. 그리고 이럴 경우에는 절대 이게 0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게 분수의 기본이죠. 그죠? 근데 이게 이제 가끔 학생들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어떻게 헷갈리냐면, 쌤, PB바 A가요, PB분의 PA 교집합 B인가요? 위에가 이제 교집합 A 교집합 B가 들어가는 건 알겠는데, 밑에가 PB인지 밑에가 PA인지 좀 구분이 안 가요 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학생들한테는 제가 말해줄 수 있는 게 뭐밖에 없냐면, 여러분들 분수를 한번 한글 파일이나 메모장에다가 글을 쓰게 되면 분수가 뭐 5분의 3을 쓴다 치면 5분의 3이라고 써야 되는데 사실 이렇게 써지지가 않아요, 분수가. 그래서 어떻게 사람들이 쓰냐면 이렇게 글을 많이 쓰거든요.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해요. 이게 5분의 3이에요. 그죠? 이게 5분의 3인 이유가 이거예요. 5분의 3이 있었는데 요게 이렇게 기울어지면서 3이 떨어지는 거야. 이게 기울어지면서 3이 떨어지는 거야. 그죠? 그럼 이쪽이 지금 분모 역할인 거야. 여기가 분모 역할인 거야. 그렇게 봐주시면 조금 편하게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되죠? 그래서 가끔 뭐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기호를 모르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 2분의 1을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고, 이건 잘못된 거예요. 2분의 1이라고 읽는 사람도 있어요. 1분의 2라서 2입니다. 이건 사실 2분의 1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외워주시면 돼요. 만약에 이제 요게 A 바 B였다라고 하면 B분의 PA 교집합이 되는 거고요. 또 B가 또 뭐가 되면 안 되냐면 PB가 0이 되면 안 된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조건부 확률이 문제가 좀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예시를 들어서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숫자로 해서 나올 수도 있는데 한번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예시를 두고 볼게요. 일단 우리가 PA가 일어날 확률이요. PA가 0.4, PA가 0.4, 그 다음에 PB가 0.3, 그 다음에 PA 합집합 B가 0.5라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찾으셔야 되는 게, 봐봐요. PA랑 저번 시간에 우리가 확률이 더 센 정리 배웠잖아요. 그죠? PA랑 PB를 더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0.7이 나와야 되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0.5가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봐봐요. PA 합집합 B는 어떻게 하기로 배웠었냐면, PA 더하기 PB 그 다음에 빼기 PA 교집합 B라고 배웠기 때문에 겹치는 걸 빼줘야 되죠. 빼줘야 되니까 이게 지금 의미하는 게 얼마가 되냐면 0.2가 되는 거야. 이 0.2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렇게 물어봐요. PA 바 B는 얼마예요? 라고 물으면 PB분의 PA 교집합 B를 구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0.3분의 0.2야 라고 해주면 끝이 난다라는 거죠. 3분의 2다 이렇게 해주면 끝나는 거죠. 오케이? 뭐 생각보다 뭐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어떤 예제가 나올 수가 있냐. 뭐 정말 문제 수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를 통해서 모든 걸 다 익힌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 개념을 익히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를 풀어서 경험적으로 습득하시는 게 좋아요. 주사위를 던지는데요. 짝수눈이 나올 때라고 해요. 짝수눈이 나올 때 그것이 소수일
확률이라고 해요. 자, 그럼 봐봐요. 짝수눈이 나오는 게 사건 A고요. 소수의 눈이 나올 게 사건 B예요. 그죠? 두 가지 사건이니까. 그러면 사건 A는요, 누가 나오는 거냐면 2, 4, 6이 나오는 거고요. 소수인 거는 뭐가 소수인지 아시죠? 그죠? 1과 자기 자신을 제외한 그게 없는 거잖아요. 그 약수가 없는 경우, 인수가 없는 경우. 갑자기 이게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래서 이게 계산을 하면은 1은 포함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3이랑 5가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럼 봐봐요. 나올 때죠. 나올 때. 얘가 나올 때. 얘가 나온다라는 건 전체가 몇 분의 몇이에요? 그죠? 짝수가 나오는 거는 확률이 얼마냐면 2분의 1이에요. PA는요. 이게 PA라고 하면 PA는 2분의 1이에요. 그 다음에 소수가 나올 확률도요. 사실은 3개가 지금 나왔으니까 2분의 1이에요. 그 6개들 중에서. 그런 다음에 얘랑 겹치는 게 몇 개예요? 라고 물으면 한 개가 겹치죠. 한 개가 겹치기 때문에 확률로 따지면은 6분의 1이죠. 2가 겹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답을 낸다라고 하면요. 답을 낸다라고 하면 봐봐요. 짝수의 눈이 나올 때라고 했죠. 나올 때. 그럼 나올 때이기 때문에 이게 분모가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분의 요거 소수일 확률. 요게 나오면 안 돼요. 그것이 소수일 확률이에요. 그것이. 이렇게 나왔는데 요 중에서 소수인 게 있는 확률을 물었으니까 요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봐봐요.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이 조금 있을 건데, 자, 봐봐요. 사건 A가 있고요. 사건 B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4, 6, 2, 3, 5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전에 그림에서 기억을 할 수 있듯이 A가 일어났을 때 이 부분이니까 A가 일어났을 때 총 3분의 얼마입니까? 1개죠. 그죠? 3개 중에서 1개만 지금 허용이 된다는 거죠. 결과는 3분의 1인데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은 번분수 계산을 하면은 3분의 1이 되게 됩니다. 예. 이게 조금 처음에 복잡해요. 처음에는 복잡해. 그거는 진짜 인정이에요. 복잡한 거는 인정인데 지금 딱 쌤이 말한 정도로만 이해를 할 수가 있으면 쉬워요. 그러니까 요런 벤다이어그램까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돼. 처음에 익힐 때는요, 벤다이어그램도 상당히 중요해요. 왜냐면 수학이라고 하는 게 한 가지 예로만 다 해결이 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그게 조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조금 하셔야 돼요. 이게 학생들이 뭐에서 많이 틀리냐면 요 2분의 1분의 2분의 1을 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 이게 A고 B인 것 같으니까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사건 B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기 때문에 요거 분의 요걸 해버린다고. 근데 그게 아니고 머릿속에서 기억해야 되는 거 이거예요. 사건 A가 일어났을 때 그 일어난 것 중에서 B도 일어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교집합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위에. 진짜 이거 중요해요. 이거.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보게 되는 게 뭐냐면 곱셈 정리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의 마지막 개념이고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금방 끝납니다. 곱셈 정리는. 물론 문제로 또 활용을 한다라고 하면 곱셈 정리가 내용이 많을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자, 봐봐요. 그냥 요 조건부 확률을 조금만씩 변형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게 조건부 확률인가? 네. 자, 봅니다. 우리가 지금 P 바 A를요, 어떻게 표현하기로 했냐면, PA분의 PA 교집합 B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죠? 그럼 얘를 가지고 곱셈 정리를 할 건데,
그냥 어떤 의미인지 제가 그냥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만약에 PA를 곱한다. 여기다가 만약에 PA를 곱한다. 그럼 양변에 PA가 곱해지는 거죠. 그죠? 양변에 PA를 곱한다라고 하면은 얘가 서로 지워지죠. 그래서 요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게 곱셈 정리예요. 뭔가 싶죠?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PA 곱하기 PB 바 A는 PA 교집합 B가 된다라는 거고요. 뭐 이거를 또 그대로 또 옮겨 쓴다라고 하면 이렇게도 되겠죠. PB 곱하기 PA 바 B를 해버리면 또 마찬가지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이거의 이유는 뭐냐면 제가 다시 한번 더 풀어드리면 PA 곱하기 PA분의 PA 교집합 B인 거고, 이거 같은 경우는 PB 곱하기 PB분의 PA 교집합 B거든요. 제가 이거를 학생들한테 가르쳐 보니까 너무 쉬운 내용이잖아요 하면서 또 이걸 안 써요. 그러면 또 까먹어 버려요. 그래서 꼭 쓰세요. 그러면 얘랑 얘가 지워지고요. 그죠? 얘가 지워지면서 남게 되는 거는 교집합밖에 없다. 이 얘기입니다.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각종 이제 문제를 풀면서 학생들이 많이 익혀 보시면 돼요. 이론은 요렇게인데 실제로 막상 이제 학생들이 풀다 보면 그죠? 문제랑 이론이랑 좀 다르게 느껴질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의 문제가 뭐냐면 곱셈 정리가 정확하게 머릿속에서 안 들어갈 경우가 좀 그래요. 예.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연습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거 말고는 사실 확률에서는 답이 없습니다. 제가 가르쳐준 요 개념들이 아마 개념의 그냥 내용은 끝이에요. 그냥 이게 왜냐면 교과서를 읽어가면서 교과서에 있는 말들을 제가 반복해주는 것밖에 없거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